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 나는 왜 살 곳이 없나. 사실은 이제 도심에서 독립하는 청년분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40, 50대 남성분들도 1인 가구가 많다. 하여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1인 가구들. 뭐 사실 모두 힘들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상당히 구조적 문제가 많거든요. 1인 가구, 1인 가구죠. 나는 왜 살 곳이 없나. 문 대통령께서 우선 좀 말하신 게 있죠. 정책에 관해서 정부 정책들은 여전히 뭔 4인 가구 기준이다 라고 말을 했고 1인 가구 정책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 기사예요. 작년 12월 달. 여기서 보기에는 이제 4인 가구 기준만 정책만 이러냐. 근데 제가 보기에 또 우리가 아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정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택이 거의 이 기준이요. 주택 자체가, 아파트는 자체가 다 4인 가구 위주의 3인, 4인 가구 위주의 주택으로 만들어져 있죠. 특히나 요즘에 도심 재생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구조적으로 단순히 공급만의 문제인지도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간 20년, 30년 차이로 막 나올 문제인데, 정권 잡으면 대통령 되고 5년인데 거기다가 모든 걸 해결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무리. 또 물론 정책을 많이 만들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구조적 문제라는 거는 나 개인도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거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서울 도심재생 포털이에요. 이 도심재생이라는 사이트 단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이 사시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으나 뭐 서울 또는 지방의 뭐 부산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다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보면 다들 이 도심재생이 되게 심하죠. 쉬운 말로 요즘은 도심재생 전성시대를 할 정도로 도시는 사람과 달리 바꿀 수 있죠.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면 이쁘게 바꿀 수 있죠. 문제는 먼저 부셔야 되죠. 멸실. 근데 이 멸실할 때 단순히 멸실이 아니란 거죠. 1인 가구와 도심재생과는 어떤 수요 공급, 주택의 1인 가구를 위한 수요 공급 문제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지금 서울 주택 멸실이라고 제가 이제 통계청 사이트에서 커버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서 빨간 거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기 빨간 거 보이고, 여기 이제 올해 뭐 17년이나 18년 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만 표시한 건데 주거 중에서 아파트의 빈도가 좀 낮다.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아파트 빈도들 있잖아요. 이게 좀 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무슨 1인 가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아주 밀접해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좀 놓고, 여러분이 그 1인 가구 청년일 때 아니면 여러분 자식을 집을 잡아줄 때 1인 가구다, 독립한다, 집을 어떤 형태로 알아보러 가시나요? 어느 지역으로 가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1인 가구, 제가 먼저 결론 지을게요.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라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는 우선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지역에 밀집되어 있죠. 일부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저쪽에 있는 거죠. 왜냐고요? 요즘에 공급하는 20평 아파트만 봐도 화장실 2개, 방 3개, 베란다 확장, 넓죠? 공간적 활용도 측면에서 분명히 1인 가구 주택은 아니죠.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은 뭐 마음대로 100평 사셔도 혼자 상관없죠. 제 말은 일반적인 소시민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아파트가 현재 우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절대로 1인 가구형 공급주택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이해가 가죠. 우리의 집 1인 가구 주택은 대부분 어디서 소화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지역에서 소화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멸실 데이터 다시 보시죠. 멸실 데이터, 이 데이터. 보시면 이 멸실 데이터를 보시면, 자, 대부분의 멸실한 건 어느 지역이다? 단독, 다가구 지역이다. 다세대 이런 것들. 이런 지역을 부시고 했다 이거죠. 부셨어요. 이거 부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을 드리는 거죠. 제 말은. 즉 우리는 1인 가구 주택을 상당히 많이 부셨고, 자, 저거 부신다면 우리가 뭐 짓죠? 아파트를 짓죠. 그래서 아까 이제 문 대통령께서 정책이 4인 가구 위주니 1인 가구 정책을 만들어라. 맞는 말씀이세요. 되게 중요하죠. 1인 가구 요즘 뭐 연령층도 안 따지고 소득 계층도 안 따져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좀 더 단어를 바꿔보면 우리의 주택 공급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즉 소규모 주택 공급의 지역인 노후 지역을 다 갈아엎고 우리는 4인 가구 위주의 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가 맞는 현실이죠. 그걸 우선은 구조적 문제를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그러면 1인 가구 주택 공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좀 차분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직업은 35% 늘었는데요. 거기에 주택은 14% 늘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보통 직주근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직주근접. 예. 직주근접 얘기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새로 나온 요즘에 직업 잡기도 힘든데 대부분 지금 어디 있어? 서울 도심 안에 있네? 근데 집은 거기 없네? 바뀌네? 거기 특히나 새로운 직업 생겼을 때 그런 확률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 비정규직 요즘에 많으니까. 집은 거기 안 만들어지고 아까 말대로 많은 멸실에 의해서 부시고 그러면 나는 출퇴근 열심히 하죠. 교통비? 만만치 않죠. 물론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통비가 비싼 수준은 해외에 비하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한 나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돼 있죠. 상주 인구 말고 서울 상주 인구 줄었잖아요. 전입 인구는. 그런데 왜?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에선 집을 많이 부셔서 실제로 멸실 가구수가 많습니다. 지은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저런 거죠.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거는 뭐 가볍게 보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예전에는 우리 인구 증가할 때 이분들은 신경 안 썼거든요. 40, 50대라는 분들은 산업전세 중추? 저분들이 줄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뭐죠? 나 혼자 살아. 그냥 혼자 나가서. 뭐 가족과 이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저런 분들 되게 많다 이거죠. 즉 이게 이제 젊은 뭐 독립에서 나온 청년층만 생각해갖고 이런 거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독거노인분들 나이든 우리 선배님들 그 세대에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뭐 이제 뭐 사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에 그런들 위주의 1인 가구가 아니고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엄청 증가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심에서 공급은 여전히 1인 가구 공급이 되게 약하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가장 더 문제는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2012년 자료예요. 제가 이제 서울시 데이터 들어보니까 요즘 거는 많이 안 나와서 좀 게을러서 봤는데 2012년인데 봐야 할 부분 이 부분이에요. 1인 가구가 저 판에서 79.2라고 돼 있잖아요. 약 80%인데요. 그게 뭐다? 저소득층이다. 1인 가구 특성이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1인 가구는 이제 여러 개 젊은 층들이 많아졌으니까 저 당시까지도 봐도 뭐 대부분은 이제 1인 가구 구성 자체가 이제 아까 말대로 아직 직업을 잡지 않은 청년층들 또는 이제 나이든 독거노인들 이런 층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하고 한 8년 차밖에 안 나는데 저기서 완화돼봐야. 그래서 1인 가구는 사실은 어떤 이제 주거비가 많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러면 내 월급에 모든 걸 커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이 충격의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매우 강하죠. 그래서 1인 가구는 문제는 저게 또 있죠. 그래서 도심 재생이 전성되는 시대에 막대하는 돈을 붓고 도시는 부시고 이쁘게 해서 하는데 도심에 1인 가구 위주의 주택 공급은 없고 도심이 이뻐져서 많은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이 돈 저 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의 소득 문제로 들어가면 1인 가구는 더욱더 취약해집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강의 딴 데서 한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지금 말하시면 뭐 이제 우리가 뭐 나홀로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이거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뭐로 연결되냐면 세금이에요. 왜냐고요? 우리가 생산인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적어지고 부양할 인구, 고령화는 많아지면 자 국가는 여전히 유지해야 되고 국가의 여러 기반 시설, 교통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고령화에 대한 인구들이 일을 못 하세요. 부양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금 문제는 정권과 관계없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제죠. 물론 있는 분들한테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당연히 올려야죠. 그건 올려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런 비용 봤을 때 세금 문제 올라갔는데 그게 내가 있는 분만 올라갈 게 아니라 이런 1인 가구들, 월급쟁이들 우리 보통 월급쟁이 봉투 뭐라 그러죠? 유리봉투, 빤히 보이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런 문제에서 왔을 때조차도 이런 문제 닥쳤을 때 1인 가구인 대처는 당연히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격이 크죠. 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할 것 중에 작은 집 문제. 즉,
우리가 이 작은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용 주택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1인 가구 주택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두 개 그림이 뭐냐면요. 이쪽은 같은 면적 100평에 4집을 지을 거고요. 이쪽은 2배인 8집을 지을 거예요. 짝을 작게. 그런데 그 같은 공간 구성이 좁아지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 한 명이 살면 거기에 똑같이 화장실 들어가야 되고요. 방을 나누는 벽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즉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작은 집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보통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왜 상업지대밖에 잘 안 되느냐, 왜 그쪽 공급을 하느냐. 물론 용적률 문제도 있지만 뭘 지어놓고 팔려면 그 수익성 문제에서, 효율도 문제에서 사실은 작은 집이 효율도 잘 안 나와요. 돈을 많이 더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비싸지는 동네면 괜찮은데 일반적인 데는 안 나오죠, 답이. 효율도가 떨어지는 게 작은 집인데 그게 이제 효율도가 올라가려면 작게 지어도 어떻게 팔려야 되죠? 비싸게. 근데 그런데 아까 말했던 1인 가구들이 비싼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느냐? 다른 문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한 게 뭐냐면 이제 한번 보시면 도심 재생 문제가 있고요. 이게 1차적으로 멸실과 공급의 괴리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다가 1인 가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10년 전에 연구진들이 만든 국가에 만든 데이터를 보다 너무 빨리 더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1인 가구 버텨야 할 지역 1인 가구 나홀로 혼자서 산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도심인데 도심에 또 직업도 도심지로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집은 부시고만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는 이런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에서 같은 돈을 내도 타격이 큰 존재들이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우리 조합사업 도심 재생은 철저히 조합사업이에요. 민간이 공급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효율도 문제에서 양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문제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장기간에 사회가 변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정권, 정책에 의해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 여기 제가 밑에 적어놨죠. IT 발달 너만 믿는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 대응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주근접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해요. 직주근접. 근데 IT 발달, 즉 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잡들이란 게 직업들이란 게 노트북 하나 들고 뭐 디지털 유목민이라 말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죠. 요즘에 꼭 사무실이 필요하느냐?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많이 보고 소통을 하겠죠. 그러면 꼭 내가 월화수목금 출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직업들이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컨설팅 보고서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IT 발달하면 이유되는 게 직주 근접의 완화, 도심 외곽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삶의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장은 않아도 10년을 바라본다면 물론 그렇게 하려 해도 여러분들이 쓸 거 쓰시고 다 하면 될까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가 뭐죠? 변하지 않는 생존의 습관.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다 마찬가지죠. 1번은 뭐죠? 이렇게 힘든 시기, 모든 비용이 올라가는 시기. 포기는 아니고 1번은 절약이죠. 비용을 많이 축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천 절약이 먼저죠. 그 다음에 저런 IT나 이런 것들 시대 변화에 따른 흐름을 미리 파악해서 아직은 저가인 곳, 아직은 뭔가 좀 편안한 규제가 없는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연합, 1인 가구들 앞으로 많을 거니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모임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1인 가구 힘이 엄청 커지겠죠. 많은 지원책이 만들어져요. 근데 항상 국가들은 꽁돈이란 말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많은 브로커들이. 근데 그거를 이용 않는 분들이 대다수죠.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IT 세대, 디지털 유목민이시잖아요. 들어가시고 문의하시고 물어보시면 의외로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하나씩 정책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많이 없어요. 솔직히 뭐 기껏해 청년주택 어쩌고 말하고 하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단히 낮아요. 왜? 뭐 엄청 부족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정말로 앞으로 대응은 1번은 절약은 이건 이유 없어요.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그 전도 그랬고 내 소득이 물가가 적지 않으면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기술 발달에 대한 변화 지역, 변화의 영향이 어디 있는 이걸 먼저 접근하는 거고 물론 혼자 아니면 연합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국가 정책을 철저히 활용하세요. 지원책을. 그걸 공부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오늘 좀 길었는데요. 1인 가구는
마무리 지면 철저히 사회적 구조적 문제예요. 시대의 장기적 문제고, 그걸 장기적으로 대응 마련을 준비 안 하면 쉽지 않아요. 정책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